사흘 나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스로 통화는 했지만 한국 정부가 난리치는 것과 별개로 백악관에서는 공식적인 보도자료도 안 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제가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네. 남녀가 사겨요. 근데 한쪽만, 남자만 여자친구랑 같이 찍은 커플 사진 막 카카오톡 프로필로 올리고 페이스북에 자랑하고 인스타그램 올리는데, 이상하게 여자 쪽에서는 아무데도 티를 안 내. 이런 걸로 젊은 커플들이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사진 안 올리고 티 안 내는 쪽에서 아, 나 쟤랑 사귀는 거 사귀긴 사귀는데 아, 티 내기는 부끄럽고 아, 좀 싫어. 싫은 거야. 어디다가 그러니까, 말할 만큼은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게 상대방이 싫은 거야. 이게 너무 부끄럽게 지금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정확히 그거예요. 아니,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에도 전화 통화한 거 28분 통화했어요. 통역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28분 동안 대화한 겁니다. 이재명 20분 한 거 통역이 절반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10분 미만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그 한덕수와의 28분 통화는요, 어지간한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보다 더 상세한 그 통화 내용을 구구절절히 다 자기 트루스 소셜에, 소셜미디어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덕수 당신 유력한 대선 후보라며, 그런 질문까지, 그런 개인적인 백그라운드까지 조사해가지고 언급을 해줬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그거는 굉장히 어떤 이 정치 세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도와준 거잖아요. 사실상 간접적 지원 의사고, 그 대사 한 줄 때문에 한덕수 그렇죠. 총리 지지율이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때. 정확히 한덕수 지지율은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예, 트럼프가 다 만들어준 거였잖아요. 예, 트럼프 픽이었어. 트픽. 근데 지금은요, 이례적으로 시간도 사흘 나흘이 걸렸는데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우리 그때 사진 보여드렸죠. 질문 받았는데 통화하기 전에 입장이 있는데 뒤에 있어요 하고 찾아보더니 여기는 없네. 우리가 나중에 보내줄게. 다음에 보내줄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날렸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 뭐 페어 일렉션인데 말이야, 중국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개입하지 마, 우려가 있어, 우리는 걱정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썼어. 이거는 대놓고 축하가 아닙니다. 중국이 이 선거를 더럽혔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 거기에 더 방점을 찍은 거예요. 이거는 완전 대놓고 맥인 거죠. 맥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 어렵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국이 어쨌든 동맹국이잖아요. 한미 동맹인데 지금 친중 정부가 들어섰거든요. 친중 종북 정부가 들어섰는데 통화를 안 할 수는 없죠. 근데 이게 괴로운 거야. 누군지 다 보고받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에 대해서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소셜미디어에 올려주기도 싫고 보도자료 내서 동네방네 해주기도 싫고, 그냥 내가 어쩔 수 없이 만나긴 하는데 나 내 친구들이 너랑 사귀는 거 아는 거 싫어, 좀 부끄러워, 미안하지만, 그리고 곧 헤어지고 싶어, 이런 마음, 이런 정말 이런 마지못해 만나는 상대 취급을 대한민국이 받는다는 거, 이게 왜 격세지감이냐면, 국적이 왜 하루아침에 땅에 처박힌 거냐면, 우리 윤석열 정부 때는요, 그때 바이든 정부였지만, 그럼요,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해서, 그랬죠. 다른 것도 아니고 미국이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핵이잖아요. 그렇죠. 워싱턴 조약으로 미국의 핵으로 대한민국 지켜준다, 개입하겠다라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조건까지도 내걸어서 서명을 했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때도 일본보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축하 전화통화를 윤석열 대통령과 하고, 시간도 더 그렇게 길게 돈을 미친듯이 쓰는 일본 정부보다 통화 시간도 더 길었고, 네. 맨날 다른 나라에 돈 가져와라 돈 가져와라고만 하는,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좀 얄밉기도 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유일하게 한국에는 우리는 조선업 협력 필요하다, 예. 미군 군함 만드는데 조선업 필요하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자면 다른 어떤 관세라든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무역 뭐 불균형 이런 것을 지금 또 뭐 방위비 문제 이런 거 트럼프가 문제 제기할 때 우리는 조선 하면 다 봐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맥락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이미 다 타결된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런 상태였어요. 요거 방위비 분담금, 그거 대부분 다 대한민국에서 쓰는 돈이에요. 한덕수와의 통화를 쭉 구구절절 적은 거에도 거기에 빌딩 시먼트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담금 조금 더 내는데 그 조금 더 내는 돈이 사라지느냐? 걔네가 그거 갖고 미국 가느냐? 아니에요. 그 돈 다 한국에 써요. 평택에서 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도는 돈이에요. 그 돈 더 쓰고 우리나라 조선업 지금 중국이 치고 올라고 난리가 나는데 완전 견제해주고. 그럼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 조선업체랑 이제 거래하지 말라고 사인을 딱 내리잖아요. 지금 여러분 조선업계에 제가 이거는 최고위원 할 때 조선업 기업들 간담회도 제가 주최하고 있어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우리나라 5대 조선업 사장님들 다 만났어요. 최고위원 때 국회에서. 네네네. 조선업의 최고 발주처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예요? 유럽이에요. 근데 왜 중국 조선이 뜨느냐? 유럽에 있는 그 해운 선주들이요 다 중국에다 배를 맡겨요. 싸니까. 싸서. 근데 미국이 예를 들면 반도체 이런 것 때문에 화웨이랑 거래하지 말라고 하면 판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국가 안보 때문에 중국 조선업체랑 거래하지 말라라고 세게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미국 물량만 수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럽이 이제 나토 국가들이 중국에다 배를 못 맡기게 돼.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물량이 어디로 가? 그 물량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파이예요. 진짜 어마어마한. 여러분 보수 유튜브 중에 이 정도 이야기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난 이거를 우리나라 5대 해운사 조선업계 사장님들이랑 간담회하면서 듣고 배운 거예요. 진짜 실제로 어마어마한 파이예요. 네. 우리가 트럼프한테 주는 것보다 받을 게 더 많아요. 중국이 그렇게 이제 유럽으로 받던 수주하던 것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난 트럼프 정권 그리고 바이든 정권 거치면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도산한 조선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예 완전한 격차를 만들어서 도저히 중국이 우리나라 조선업을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만드는 그 상황을 이번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내용으로 한번 보여야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할 때 조선업 이야기했죠. 하다못해 한덕수 총리랑 통화할 때도 조선업 이야기했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브리핑하는데 트럼프랑 통화하는데 조선업 이야기 나왔다고 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 그러니까 만일 그 대화를 했으면 미국은 당연히 보도자를 안 했으니까 미국의 입장은 모르지만 근데 한국이라도 난리가 났어야죠. 사실. 강유정이 그거 가지고 막 잘난 척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없는 겁니다. 왜냐? 조선업은 산업적 측면이 아니에요. 안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맡기려고 하는 거는 해군 군함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완전 최고도의 안보 군사 기밀을 관리할 수 있느냐,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래야지만 맡기는 건데 맡기기 싫어진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20분의 통화에서 통역 빼면 한 10분 통화했다고 보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라는 데서 이재명 대변인이 자랑하면서 밝힌 게 내용이 이겁니다. 두 대통령이 골프 치기로 했다. 그리고 그 테러 당한 거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골프 치자는 것도 이재명이 먼저 꺼낸 이야기고 이거 자기 막 칼 맞았다 피습당했다 이야기하면서 공감대 사는 것도 이재명이 먼저 꺼낸 이야기인 게 뻔하잖아요. 누가 봐도 그래요. 예, 딱 그래요. 근데 정말 중요한 조선업 이야기가 다 떠나 이재명이 피습을 당했는지 헬기를 타고 했는지를 트럼프가 절대 모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조선업 이야기가 윤석열 한덕수 두 통화에는 있는데 이재명 통화에는 없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당이면 이거 관련돼서 질의하고 송곤 논평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통화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이재명이 정말 막 졸라가지고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게 이재명만 보면 사실 끝까지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씹을 수도 있죠. 트럼프는 외교적 숙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의 5,200만 국민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재명 하나 보고 한 통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숙제만 억지로 한 것이지 통화했다만 한 거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재명이 시진핑과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쉐쉐아부를 했습니다. 네. 중국의 발전은 시진핑의 리더십 덕분이다라고 하면서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 시진핑을 초대했다고 하는데 원래 에이펙에는 당연히 시진핑이 오기로 돼 있는 게 기정사실이었는데 그렇죠. 시진핑이 방문을 하면 또 이걸 가지고 얼마나 떠들썩한 친중 외교쇼를 펼칠지 이러면서 중요한 건 중국 심기 거슬릴까봐 나토에는 안 간다는 거잖아요. 나토를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 입장 발표가 안 나오고 나토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토에서 우리나라 어떤 의미로 초청을 했냐. 나토는 사실 북대서양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대서양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하고 유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인이잖아요. 이 나토라는 뭔가 그 군사적 동맹체. 그런데 대한민국 왜 부르냐, 호주 왜 부르냐. 이제는 중국도 나토가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상이라는 판단을 이미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토의 최대 숙적이 러시아인데 북중러가 거의 삼각 군사 동맹 수준으로 뭉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거길 안 간다? 그거는 대놓고
우리 중국 심기 안 거스르기 위해서 뭐 너네 자유진영 심기는 거스를 건데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나토를 제안하면서 자유진영에 설 건지를 볼 만한 척도가 된다라는 게 이미 미국과 유럽의 조야의 테스트예요. 자기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토에 안 가면 유럽 국가들이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이 더 이상 윤석열 정부 때처럼 우리와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가 아니구나. 명확해지죠. 우리가 오라고 초대했는데도 중국, 러시아 눈치 보느라고 안 오는구나. 이게 어떤 영향을 야기하느냐. 유럽에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수출하기 시작한 방산 수출이 이제 뚝 끊길지 모릅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또 K2 전차를 어마어마하게 수입을 한다. 뭐 이런 보도를 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보는 거예요. 그거 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건데. 윤석열 정부의 최대 성과인 체코 원전 수출 그 다음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예. 왜냐하면 무기도 원전도 단순히 그냥 하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의 자산이 아니라 최고도의 안보 기밀이 맞아요. 공유돼야 됩니다. 최고도의 안보 전략 자산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나토에 안 오고 중국, 러시아 편 드는 정부를 뭘 믿고 거기서 무기를 구입하고 거기서 원전을 설치해달라고 하지? 유럽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무역에서는 이제 적자 전환한 지가 좀 됐는데 새로운 루트로 문재인 정부 때는 동남아 문을 제일 많이 두드렸고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는 동남아와 인도도 있지만 유럽 시장을 개척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과가 폴란드의 방산 수출과 체코 원전 수출도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기본 조단이에요. 거기는 다. 맞아요. 조단이에요. 원전은 수십조 가는 거고. 뭐 자주포도 지금 전차도 기본적으로 10조까지도 가요. 10조 단위까지 갑니다. 근데 폴란드뿐만이 아니라 루마니아나 다른 동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서 한국 무기로 싹 세팅하겠다라고 지금 눈치 보고 있는데 나토를 안 간다? 지금 나토 간이만이로 이 눈치를 본다? 그것도 이유가 딴 게 없어요. 중국, 러시아랑 균형 외교하겠다. 그거를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폴란드에 이렇게 전차를 많이 수출하는 거는 러시아 눈치 보이는데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걱정되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가 이재명이 민정수석실을 어떻게 하는 이런 건 관심 없어요. 근데 정확히 아는 게 있습니다. 대외 어떤 세계관이 어떤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 있어요. 어떤 거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할 때 탄핵 안에 북중러와의 외교를 도외시했다. 그리고 뭐 미국과 일본의 경도된 외교를 했다. 이런 걸 보고 자유진영은 경악을 합니다. 이해를 할 수 없는 거. 어디서 저런 발상이 나오나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건 미국도 다 알고 유럽도 다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이 2021년, 2022년 대선 때는 그때 당시에 한참 뭐가 있었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저 개그맨 코미디언 하던 사람이 초보 대통령이 어설프게 뭐 나토에 가입하니 많이 쇼하다가 침공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토론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랬었죠. 그거를 절대 모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제가 VOA를 종종 보는데 거기에서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이재명을 놓고 토론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과거에 미국을 점령군이라고 칭했다. 이 관점으로 앞으로 계속 대미 외교를 할 건데 우려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이런 것들이 이재명의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 그게 대한민국 국익을 저해할 가능성, 이런 게 정말 걱정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국제무대 외교 한번 갔다 안 갔다 차원이 아니라 어렵게 뚫어놓은 유럽과의 신뢰관계, 그로 인한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익을 다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여의도님 댓글로 폴란드 전차 9조, 체코 원전 26조, 맞아요. 합의 35조 원치 윤석열 정부가 성과냈다.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속돼서 원전 더 팔고 전차 더 팔고 자주포 더 팔면 100조 이상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 프랑스가 EU 내에서 우리랑 최대 경쟁하는 국가거든요. 프랑스는 원전도 만들어 팔고 무기도 만들어 팝니다. 그런데 그 프랑스가 이번에 체코 원전에도 법적으로 딴지 걸다가 결국에는 나가 떨어졌지만, 그랬죠. 동유럽 국가들한테도 같은 EU 내에 있는 프랑스 무기 사라 막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동유럽 국가들이 대한민국 무기를 사고 대한민국 원전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2년 연속 나토에도 온다. 우리 뭐 EU는 아니지만 같은 공동체 아니냐라는 주장으로
프랑스 너네 너무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려. 우리는 한국 거 쓸게 해서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토 초대를 거부하네. 중국이랑 아니 우리랑 국경 맞대고 있는 러시아 편을 든다고? 야 이러면은 비싸고 오래 걸려도 프랑스 거 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네는 대안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프랑스한테 다 뺏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에 들어갈 정도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얻는 이득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땐 몰라. 뺏겨보면은 금방 느낍니다. 정한현님 슈퍼챗으로 두 분들 고생하시네요. 화이팅 멸공 보내주셨고요. 스펙트럴 블루님 당선되니까 대만인들이 친중 세력한테 반중하면 어찌 되는지 한국이 보여주는 사례가 될 거라는 반응이 기가 찹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과 관련되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아니, 이재명 외교에서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대만 양안 문제 생기면 대만에도 쉐쉐, 중국에도 쉐쉐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대만을 버리겠다는 뜻이고 그건 대만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미군과 우리가 딴 길을 가겠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네.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대만에 쉐쉐한다 그랬더니 진짜로 쉐쉐하는 줄 알더라. 이러겠어요 이재명이. 서울푸드 2025라는 국내 최대 식품산업 전문 전시회가 열리는데요. 개막 하루 전입니다. 그런데 역대까지 항상 대만관이 있었대요. 그럼요. 왜냐하면 대만이 또 음식으로 유명하거든요. 이거 43회 한 대회입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가 아시아 4대 푸드 전시회래요. 그런데 이재명이 당선되고 내일 이제 열리는데 처음으로 개막 하루 전에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대만관을 없앴다. 와. 대만 전시관 자체를 아예 열어주지 않는다. 이거 정말 충격입니다. 이거는 대만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한테 지금 문화적 선전포고를 먼저 한 걸로 해석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 저는 이게 단순히 대만이 아니라 미국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 뉴스가 미국 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미국이 보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대만관 제외는 이유가 뭐냐? 미중 갈등 때문이다. 그럼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을 안 들고 중국 편을 들겠다고 한 겁니다. 정상 아니에요. 정말 충격적이에요. 예, 충격적인 나라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들이 있는데 또 굉장히 중국 업체들이 이득을 볼 만한 법이 있어요. 가령 이제 그 뭐예요? 플랫폼 사업자 같은 경우는 시장 지배력을 가졌다라고 평가가 되면 가령 매출이 3조 이상이다 뭐 이러면 선제적으로 규제를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도 괴롭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기업이 빠지냐? 테무, 알리바바 이런 중국의 회사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중국은 우리나라 안에서 매출이 뭐 계산되지 않거든요. 우리는 직구하잖아요. 직구 다이렉트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나라에서는 세금도 안 내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매출이 확인도 안 되는데 심지어 규제까지 안 받아.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유통산업이 변하고 있다라는 걸 이거 오히려 알아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추진한다는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이게 국내 유통업체들 다 조지는 일이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내에서 뭐 이마트, 쓱, 뭐 쿠팡 이렇게 3조 넘게 하는 데들은 다 규제 대상이 돼요. 규제해버려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플랫폼 규제 법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적 국내에서는 신생업체인 테무랑 알리는 쏙 제외가 돼요. 그럼 이건 사실상 중국 업체 테무, 알리 빼고 다 조지는 법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생 업체여서가 아니라 지금도 매출 규모는 상당합니다. 근데 그걸 집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직구로 해외 결제 해버리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법인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냥 아주 작은 연락사무소 같은 거 한두 개 정도 하는 정도지 굳이 우리나라에서 외형을 크게 안 만들어도 충분히 지금 방식으로 직구 형태로 중국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알리바바 등 중국 이커머스가 들어와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오프라인 매장을 더 옥죄면 결국 중국 시장만 키워주는 꼴이다. 국내 유통업은 망치고 중국 유통업에만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 규제를 만들 때 항상 관점이 큰 기업은 좀 쳐맞아도 버티니까라는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가요? 홈플러스 지금 부도 위기입니다. 맞아요. 진짜 거의 부도가 났죠 사실상. 예, 사실상 그런 거예요. 이미 선제적으로 뭔가 그런 조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말하자면 지금 선순환 구조로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어떤 식의 법을 만드냐?
그런 식의 프랜차이즈는 사모펀드가 못 사게 하자. 이거는 원인하고 결과 전혀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하여간 문제 해결했어요 생색내기 위함인데 그거랑 전혀 무관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리고 정말 웃긴 내로남불이 이재명 아들 이동호가 거대 자본을 움직이는 사모펀드에 그랬죠. 사실상 낙하산으로 근무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 사모펀드를 전문가다. 규제한다? 예. 얘네는 어떻게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내로남불인지 정말 난 이거 모르고 있다가 그 사모펀드 법안은 지금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구 대통령 아들이 HYK라는 사모펀드에 있었다고 이 양반들아. 그거 가지고 막 고소 위협까지 당하고. 예. 와, 진짜 얘네 진짜 끔찍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면 자기 자녀가 그런 데 가면 어디 지금 그런 데 가냐고. 자본으로 자본을 벌면 안 된다. 나쁜 거야. 뭐 이렇게 했어야죠. 진짜. 심지어 그 독일 공산당원 경제학자를 인용하면서 이준석을 꾸짖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자본주의 부정하는 사람이거든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해드리려고 하면 민주당의 삽질들 너무나 많아서 끝이 없는데요. 오늘 모케이님과 저희가 열불도 내면서 또 때로는 육회 오늘 육회보다는 시원시원하게 여러분과 공감대를 나눴던 것 같은데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죠. 네. 국민 추천 얘기는 좀 하죠. 말씀하세요. 예. 네, 국민 말씀하세요. 추천제가 익숙해요. 작년에 우린 봤어요. 어떤 거죠? 한동훈의 국민 추천제 공천. 어디서 들어봤다 했더니 이게 말로는 국민 추천이지만 누가 얼마나 추천했는지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김상욱 같은 사람을 공천하는 그렇죠. 그 국민 추천제를 이재명이 똑같이 한다는데 그렇죠. 역시 이재명 한동훈은 명한연대가 네. 맞다. 요게 지금 보니까 종이 같아. 같은 종이에요. 다른 장소에 있을 뿐. 그러니까 그날 그렇게 형제같이 악수하고 그러는 거지. 거의 뽀뽀할 뻔했어. 그 이거 사람들. 밤에 페이스북 하나 써야겠다. 예, 써주세요. 국민 예. 추천제 어디서 봤나 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이재명이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한테. 예, 한동훈한테 내야죠. 안 그러면 한동훈이 그래, 지금 뭐 가발이라도 새 거 하나 사주든가. 그러니까 그 정도 해야 된다고 봐요. 태보에서 주문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이 다 봤잖아요. 저희 국민 추천제로 공천 망치는 거 다 보고 내홍 생기는 거 보고 김상욱은 심지어 문재인 공개 지지했던 사람이고 송초로 사무실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걸로 시민들이 막 시위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전혀 그 사람 왜 공천 주는지 설명도 안 하고 누가 추천했는지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낙천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럼요. 피해 당사자가 있는데 그리고 당원들이 있는데 유권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도 설명 안 하고 경선도 안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했잖아. 그거를 이재명이 보면서 나도 저거 써먹어야겠다. 와, 저 새끼 독재 나보다 잘하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렇지. 아이가 이제 권력 잡으니까 요걸 이제 써먹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 네. 국민이 추천했으니까 뭐라면서 그러니까. 그냥 쓰겠다는 거죠. 아니 공산 국가들이 다 그래요. 이거 다 차베스도 했다면서요? 차베스도. 차베스는 심지어 판사도 뭐 선거로 뽑자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사람 다 깔았잖아요. 정말 이 국민 추천제가 그 국민 추천제였구나. 마지막에 정말 핵심을 찌르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오늘 1시간 라이브 꽉 채웠는데요. 모케이님은 목요일 5시 반에 또 오니까요. 월화수목금 목요일 5시 반 몇콩TV에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으로 몇콩TV가 커서 보수 새롭게 재건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로랑님이 제 머리나 신경 쓰라고 했는데 저는 약도 먹고 심을 수도 있는데 생로랑님이 좋아하는 분은 약 먹고 심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일 것 같으니까 저는 제가 알아서 약 먹고 필요하면 심으면서 관리 잘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런 거 못하죠? 생로랑님이 좋아하는 분은 저는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분 애국기업 신화제약에서 만든 한층 업그레이드된 환신골드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1+1 초특가 혜택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치 구매하시면 한 달치를 더 드립니다. 환신골드는 식약청이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면역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항산화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중요한 거 잘 아시죠? 특히 밤중에 화장실 가시느라 잠에서 깨시는 분들께 탁월한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멸콩TV에서 자신있게 추천하는 애국기업 신화제약의 환신골드 1+1 혜택 놓치지 마시고 아래 번호로 전화해서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